중국이 독주하는 배터리 음극재 시장에 미국이 폭탄을 던져버렸습니다. 이거 아마 못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지금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반사이익이랑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 어떤 종목이나 어떤 업황, 이런 것도 중요한데, 여기서 나오게 되는 파생적인 의미들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단, 이거 하나로 올라간다, 내려간다, 절대 알 수 없고요. 이거 하나로 지금 상황에서 휙 올리기 쉽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미리미리 체크를 해두고 지금 시장의 변화는 흐름은 최소한 알아야 투자자들 입장에서 좋다는 의미예요. 자, 현재 음극재 시장은 뭐예요? 중국이 독주하고 있습니다. 리튬 2차전지 음극재 수요량이 197만 톤, 출하량은 211만 톤입니다.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전체 판매량이 늘어납니다. 성장률 자체는 캐즘 때문에 지체가 되지만 판매량은 늘어난다고요. 출하량 상위 10곳이 어디예요? 다 중국입니다. 얘가 84% 먹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중국 내에서 돌리는 것도 있고 유럽에다 판매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회에서 판매하는 것도 있고 동남아도 있고 그리고 얘들이 워낙 싸서 얘네 음극재를 우리나라도 씁니다. 비중국 기업들은 한국, 일본 정도인데 중국 업체들이 과잉 생산하니까 또 가격 내려가죠. 저가 수준 철강이랑 똑같아 보면은 그냥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거의 유일한 기업인데 잘 가고 있었어요. 6위에서 근데 8위로 밀리고 10위로 밀려납니다. 이거는 국가적인 어느 정도의 지금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는 그 단계까지는 갔는데 왜냐면 이것도 기간 산업이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된 것 같아요. 음극재 부진하니까 포퓨 실적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많이 줬었던 컨퍼런스 콜 내용을 제가 전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일본 레조락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중국, 말레이시아의 철강 업체용 흑연 전극 생산을 중단하거나 생산 라인을 축소합니다. 아예 얘들은 빼버리는 거예요, 사업에서. 이거 소극적인 행보를 이어갑니다. 리튬 배터리 LIB용 음극재 쪽에서도 왜 돈이 안 되고 힘들고 이거 계속 적자 나니까 지금 규모의 경제를 이룩할 수 없는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죄다 지금 저가 수주하고 중국한테 두드려 맞고서 끝나. 이게 중국의 방식이잖아요. 우르르 들어가가지고 국가 경쟁력을 국가 보조금을 가지고 그냥 막 저가로 때려버리고 과잉 공급시켜갖고 다른 회사 다 죽여버리고 덤핑 쳐버리고 지들만 먹고 그 다음에 조금씩 가격 올려가지고 슬슬 한번 가볼까라는 완전히 그냥 이 전략으로 해가지고 다 죽어난 겁니다. 고전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만 놓고 봐도 고전하는 이유는 캐즘의 장기화 그 다음에 야 근데 캐즘 아닌 것 같던데 근데 이제 중국차가 비중이 좀 많아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 중국차만 놓고 보면 걔네 이제 보조금 갖고 먹고 사는 애들이니까 근데 중국도 지금 일부 업체들 막 도산하고 힘들긴 해요. 위에 애들이 잘 가는 거고 캐즘의 장기화 그리고 흑연의 FEOC 지정이 2년이 유예가 돼갖고 이게 언제냐면 내년입니다. 내년.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2023년부터 안 좋아진 게 이게 계속 힘들어가지고 좋아지겠다 그랬는데 2004년 24년에 안 되고 26년으로 2년이 유예가 됐어요. 그러면은 포퓨거 음극재를 사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겠어요? 안 삽니다. 왜? 비싸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못 사요. 비싸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철강을 사잖아요. 왜? 비싸니까. 포퓨는 가격 협상력에서 우위에 못 섭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FEOC까지 유예된 마당에 굳이 포퓨 음극재를 지금 쓸 이유가 없으니까 같은 나라여도 못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이게 어제 저녁에 나온 소식인데 미국 배터리 부품의 상계관세 예비가 결정 여기까지 간 거예요. 이제 거의 확정된 겁니다. 이게 좀 이상했어요. 721% 관세가 아니에요. 보조금을 통해서 그만큼을 먹었기 때문에 관세율은 아직 안 정해졌어요. 이거 자세히 전해드릴게요.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 핵심 부품에 대해서 상계관세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요한 거 뭐예요? 배터리 핵심 부품. 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배터리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후저우 카이진 파나소닉 글로벌 중국 법인. 자, 이거 중국 법인입니다. 파나소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 그러니까 중국 묻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국 업체들이 최대 721%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야, 얘들이 이거 보조금 받아가지고 또 진짜 정말로 업계에서 요구한 것처럼 조사해 보니까 덤핑 치고 얘들이 가격 장난질 하고 있었네. 이거 문제네. 하면서 상계관세를 때려버리겠다는 거예요. 후저우 카이진 같은 경우 중국 최대 인조 흑연 제조업체입니다. 예비 결정에 따라 미국 정부는 후저우 카이진 등 중국 배터리 부품 업체에 대한 상계관세 그러니까 나아가가지고 흑연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부품 업체들한테도 전반적으로 상계관세가 부과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이번 조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교육국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광범위한 관세 정책과는 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대해서 관세를 30%에다가 그쵸? 30%에다가 기존에 3.4%를 붙여버리고 또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 만들어진 거 이런 것까지 더해가지고 쭉쭉 붙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비전기차용 리튬 이온 배터리를 예를 들면은 지금은 3.4에 7.5에 30이 붙어요. 근데 내년이 되면 이것도
기간이 끝나니까 25로 늘어나요. 7.5가 3.4에 25에 32 붙어갖고 한 60%가 붙는 거죠. 그거하고 또 별도라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작은 미국 흑연 생산 업체들의 청원으로 됐어요. 이게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상계관세가 흑연 생산 업체들이 쟤들 좀 혼내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얘 덤핑 친다. 얘네들 문제 있다. 그래가지고 상계관세는 중국의 보조금 지원을 상세하기 위한 조치예요. 덤핑 혐의는 또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덤핑하고 관세하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비관세 관세 장벽이 다 만들어지고 있는 분야들이 있다라는 거죠. 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안보를 위해서. 미국 정부는 올해 말에 중국산 배터리 핵심 부품에 대한 상계관세 반덤핑 과세를 확대합니다. 자, 이런 얘기들도 지금 시장에서 전혀 전해진 바가 없었죠. 상무부의 조사 결과는 향후 미국이 중국산 배터리 부품에 대해서 부과할 보조금 상계관세 근거로 사용될 예정이다. 근데 이거 들어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저희 채널 2번 전해드렸습니다. 이 다른 데서 안 하는데 이제 반응은 없으니까 좀 답답하긴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미국 활성 음극재 생산자 협회 AAAMP라는 곳이 있는데 지난해 12월에 청원을 했어요. 얘들이 지금 불공정 행위를 한다. 이 새끼들 봐주지 말아라. 이거예요. 속된 말로. 얘들 때문에 못 살겠다. 92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그냥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 참고로 현재 미국의 흑연 수입 관세율은 25% 수준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상계관세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수입 관세율 25%죠. 근데 지금 여기다가 또 30%가 붙는 거예요. 네. 이런 거 붙고 여기다 또 따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관세 폭탄을 맞게 되는 거죠. 얼마나 나올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721%가 아니에요, 여러분. 721%의 보조금을 받아서 얘들이 먹고 살고 있다라는 게 조사 결과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제보를 받았고 921% 때려주세요, 920% 때려주세요 하고 제보를 받았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장난 아니네. 721%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상계 관세가 정해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게 업계의 관측인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죠. 현실성 있게 나오겠죠. 그러면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기존의 관세율이 있죠. 거기다 지금 상계관세 부과되죠. 반덤핑도 예전에도 이제 나올 수도 있고 관세 비관세 장벽이 나오게 되면은 가격이 올라갑니다. 얘네들을 배제시키는 건 둘째치고 가격이 올라가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50원에 팔고 있는데 얘네들이 30원에 팔고 있어. 그럼 우리 거 써요? 쟤네 거 써요? 30원짜리 쓰겠죠. 근데 30원짜리에다가 곱하기를 해갖고 더하기를 해갖고 몇 퍼센트가 붙냐면은 곱하기 한 300% 붙어요. 1.3 곱해야 되자는 거. 이런 식으로 붙어가지고 뭐 200% 붙던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 정도 차이는 아니거든요. 가격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관세가 붙어 한 70% 뭐 170% 가격이 되는 거야. 얘네들은 들어올 때 그 이상이 되거나 한 2배 가격이 돼. 그러면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죠. 가격 경쟁력이 제고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 포퓨의 음극재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의미인 거고 이게 어느 정도의 관세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미국은 중국 흑연을 상당 부분 수입하고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대체재가 있다.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간 게 아니라 가격을 낮춘 근데 안전한 거 그런 거 있으면은 관세가 안 붙으면 그걸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포스코 퓨처엠의 음극재가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비중국 중에서 가장 큰 게 얘네니까. 그 얘네는 줄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갖고 FEOC 유예도 이제 내년이면은 바로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가격이 쟤네들은 문제가 아니고 못 써요. 저 공급망에 해당되는 것들은. 그래가지고 가격적인 거, 공급망적인 것까지 좀 가능해지는 지금 향후에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더라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누군가 그러죠. 야, 그럼 포스코 퓨처엠이 감당이나 되겠냐? 그리고 걔네 공급망 완전 독립돼? 이거 발표를 했죠. 카본 신소재 주식회사라고 신설 발표했고 이게 유상증자 나오기 전에 제가 이익 자금으로 좀 쓰일 것 같다. 증자를 하게 되면 돈을 땡기면 왜냐면 여기 4천억 원가량의 자금이 들어가는데 유상증자로 충당하는 계획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밝혀진 거예요. 컨콜에서. 중간 원재료인 구형 흑연을 아예 이제 탈중국 한다는 거죠. 자체로 해갖고 100% 국산화를 시켜가지고 중국 공급망 완전 배제를 하는 건데 이게 좀 찝찝하죠. 지금 다 만들었다고 메이드 인 코리아 해도 혹시나 조금이라도 중국산이 들어가게 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완전히 기조를 바꿔버리는 게 카본 신소재 주식 이거 가칭입니다. 이건 한 4천억 원 들어가요. 여기서 한 2,900억인가 3천억 쓴다고 자료 보니까 나오던데 어쨌든 간에 이게 자료가 들어가가지고 충당하는 계획이고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좋죠. 탈중국을 완병히 하는. 그래갖고 이게 전화위복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중엔 나올 수 있어요. 지금은 아니고. 앞으로는 비중국 음극재 기업들의 대다수가 사업을 접고 있어.
보면은. 아까 일본도 지금 힘들다 그래갖고 지금 줄이고 있다 그랬잖아요. 중국이 너무 잘 나가니까 중국 전략대로 다른 회사들이 다 접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탈중국 공급망을 위해서 투자를 오히려 늘리고 시설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런 식으로 나오면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중국산 배터리나 부품 제재 강화될 가능성은 지금 보니까 어때요? 높겠죠. 추론을 해보면 지금까지 기조를 보면 상계관세나 혹은 비관세 장벽이 지속적으로 이러면 만들어질 수 있겠죠. IRA 수정 공통점 역시 뭐예요? 이게 뭐 어떻게 되느냐 이걸 떠나가지고 지금 예산안 과정에서 중국 공급만 제외시키는 거잖아요. FEOC에서도 그냥 FEOC를 AMPC에서도 빼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완전히 나가리 시켜버리겠다는 게 목적인 거예요. 최종 목표는 중국이니까 관세도 그렇고. 일단 이러한 부분이 시장에 인식되고 적용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그러면은 IRA와 관련된 이런 불확실성들이 좀 제거가 먼저 돼야 되는 그런 것들이 급선무가 될 수밖에 없고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매력도가 좀 올라와야 얘네들이 보여요. 쳐다도 안 보는데 제가 어떤 긍정적인 장점이 있는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친구들을 보고 있는데 내가 친해지고 싶은 친구가 있고 덜 친해지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 덜 친해지고 싶은 친구를 계속 추천을 해 누가. 야, 쟤 괜찮은 애야. 근데 뭔가 마음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마음이 가게 하려면 얘가 지금 예를 들어 난 저 안경이 마음에 안 드는데 안경 좀 벗었으면 좋겠다. 안경을 벗는데 IRA하고 무슨 비유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IRA 불확실성이 좀 어쨌든 간에 해소가 됐어. 안경 벗은 걸 봤더니 괜찮네? 그러면서 얘기를 해봤더니 이런 장점이 있더라. 그러면서 내가 너하고 이제 좀 해볼까? 이런 얘기가 나오려면 일단 급선무, 급환부를 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원에서 운영위원회 수정안을 진짜 토대로 본회의에 들어갈 건데 통과가 안 되면 이틀 뒤. 통과가 또 안 되면 다시 미뤄지는 이런 수순이에요. 그래서 급한 불 꺼진 뒤에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는 게 가장 지금 중요한 시점이고 그래서 상당히 이 섹터가 매력이 떨어져서 솔직히 말하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너무 냉정하긴 하지만 사겠어요? 라고 했잖아요. 이거 말고도 살 게 많은데 굳이 이거를 살려면 매력이 다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도 투자하실 때 꼭 보셔야 됩니다. 내가 생각할 땐 너무 좋은데 그렇죠. 근데 누가 생각할 때는 저게 더 나아 보일 수도 있고 그게 다수라면 수급적 우위에선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악재의 안개들이 좀 거치면서 드러날 수 있고 부각될 수 있는 시기가 좀 와야 된다라는 결론이고 그리고 지금 긍정적인 거 계속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섞어서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긍정적인 거 오늘 방금 보니까 2차전지 임원들이 자사주 매입을 좀 하고 있대요. 매입한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닌데 이 사람들도 자기 돈 쓰는 거잖아요. 매입을 할 때는 뭔가 그래도 회사의 명령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자기 의지잖아요. 내 돈이잖아요. 그 의지를 가지고 자사주 매입을 했다. 이런 것까지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